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손끝이 저릿하거나 물컵을 쥐는데 힘이 살짝 빠지는 느낌 받으셨습니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가고 있다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밖에 내놓은 사골국 위로 하얗게 굳어버린 기름막을요. 지금 당신의 혈관 속 피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끈적한 피가 뇌로 가는 길을 막는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 공복, 부엌에 있는 이 가루 한 스푼이면 굳어가는 혈관을 다시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보지만 몰랐던 자연이 준 기적의 선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차 한의사,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김종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의학의 데이터와 한의학의 지혜를 모아 당신의 피를 맑게 되돌리는 아침 한 잔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30년 건강 수명이 바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뇌경색이나 중풍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피로나 노화로 착각하고 무시했을 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어혈유쉐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더러워져서 흐르지 못하고 고인 피를.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미세혈전 마이크로클럿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만큼 깁니다. 건강한 피는 그 긴 길을 단 1분 만에 거침없이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은 거친 아스팔트처럼 변하고 그 틈새에 기름때가 낍니다. 마치 주방 싱크대 배수관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끈적한 찌꺼기들이 뭉쳐서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툭 하고 막아버릴 때 발생합니다. 그 순간 뇌세포는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팔다리의 마비나 언어 장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0대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평소 나는 고기도 잘 안 먹고 채식 위주로 하니까 괜찮아 라고 자신하셨지만 검사 결과 혈액의 점도는 꿀처럼 끈적했습니다. 도대체 왜? 고기를 안 먹는데도 피는 끈적해질까요? 여러분이 범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만 잡으면 피가 맑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삼겹살 기름보다 더 무서운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 4가지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바로 몸속에 꺼지지 않는 불, 만성염증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관절이 쑤시거나 잇몸이 자주 붓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몸이 불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만성염증은 혈관벽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상처를 냅니다. 우리 몸은 그 상처를 덮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반창고처럼 사용하죠. 즉,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염증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쓰이면서 피떡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수분 부족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물 대신 믹스커피나 진한 녹차, 둥글레차를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밤새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바짝 마른 논바닥과 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의 양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농도가 진해져서 끈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 특유의 화병고빈과 스트레스입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피 속에 당분과 지방을 쏟아붓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기혈치이 돈다는 옛말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진실입니다. 매일 자식 걱정, 노후 걱정으로 한숨 쉬는 그 순간에도 혈관은 좁아지고 피는 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식탁 위에 암살자 소금입니다. 나는 국물 다 안 마셔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젓갈, 찌개, 장아찌, 한식의 기본 반찬들은 사실 소금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혈관은 물을 꽉 붙잡아 두려고 팽창하고 혈관벽은 빵빵한 풍선처럼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염증을 식히고 수분을 채우며 혈관의 찌꺼기를 빗자루처럼 쓸어내줄 자연의 선물, 심지어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이것.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하고 20년 임상 경험이 담긴 황금 레시피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이자 곡물의 왕이라 불리는 귀리입니다. 우리말로는 귀리, 영어로는 오트밀이라고 하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귀리? 그거 그냥 밥에 섞어 먹는 거친 곡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식감이 거칠어서 우리 조상님들은 잘 드시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밝혀낸 귀리의 효능은 그야말로 혈관을 살리는 천연치료제에 가깝습니다. 귀리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는 귀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핵심 성분 때문입니다. 귀리를 물에 불리거나 죽으로 끓이면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끈적임이 우리 몸속의 나쁜 끈적임을 잡아내는 열쇠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흡착합니다. 그리고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배출되면서 몸속의 기름때를 함께 끌고 나갑니다. 즉, 혈관 속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물걸레로 닦아내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귀리 28글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핀란드 국립보건원에서는 귀리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병 환자의 혈관 손상을 예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아도 귀리는 성질이 편빈하고 맛이 달며 비장과 위장의 기운을 돕고 간의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훌륭한 약선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쌀밥만으로는 부족한 현대인의 혈관 건강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짝꿍이 바로 이 귀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귀리가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파는 달콤한 귀리, 우유나 설탕이 듬뿍 든 가공 시리얼을 드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년 임상 경험을 담아 한국인의 체질에 딱 맞는 그리고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닥터김의 혈관 회복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생수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키십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걱정되거나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께 찬물은 금물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장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이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한의학의 지혜가 담긴 음양탕을 베이스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메모 준비해 주십시오. 혈관을 뚫어주는 아침의 기적, 귀리 레몬 음양탕 만드는 법입니다. 첫째, 물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컵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반컵 먼저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가운 물을 반컵 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려 하면서 물속에서 강력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탕입니다. 이 물은 정체된 위장의 기운을 깨우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혈액순환의 시동을 걸어줍니다. 둘째, 볶은 귀리 가루를 2스푼 넣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볶은 귀리 가루입니다. 생귀리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한번 볶아서 가루로 낸 것은 고소하고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시중마트나 방앗간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크림이 섞이지 않은 100% 귀리 가루여야 합니다. 셋째, 여기에 레몬즙 한 스푼 혹은 사과 식초 반 스푼을 넣습니다. 곡물의 신맛이라니 이상하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이 조합은 의학적으로 완벽한 궁합입니다. 레몬의 구연산과 비타민C는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고 피로 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귀리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죠. 맛도 의외로 고소함 뒤에 오는 상큼함이 있어 마시기 아주 좋습니다. 이 귀리 레몬 음양탕을 아침 공복에 천천히 씹듯이 드셔보십시오. 위장은 따뜻해지고 베타글루칸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흡착하며 레몬 성분이 혈관을 깨워줄 것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레몬즙이나 식초의 양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드시는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드셨다면 이제 나쁜 것을 뺄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귀리물을 마셔도 이것을 계속 드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주방 곳곳에 숨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던 가짜 건강식품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아니 내가 이걸 매일 먹고 있었다니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주방에 식용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명절 선물 세트로 받은 카놀라유,
포도씨유, 옥수수유가 찬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동물성 기름은 나쁘고 식물성 기름은 좋다라는 오래된 상식을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믿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공장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추출된 정제, 식물성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속에서 염증 폭탄으로 돌변합니다. 게다가 튀김이나 부침 요리를 하며 높은 열을 가하면 이 기름들은 빠르게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소, 즉 녹슨 기름으로 변해 혈관벽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맑은 기름물로 청소를 해도 매일 녹슨 기름을 들이부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닥터김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최고의 기름은 바로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볶거나 튀기지 말고 나물을 무치거나 밥에 비벼 드실 때 혹은 아침에 드시는 귀리죽에 생들기름 반 스푼을 톡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그 고소한 향기만큼이나 혈관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무늬만 귀리인 가공식품입니다. 마트에 가면 오트밀 시리얼, 귀리 과자 같은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귀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설탕, 액상과당, 팜유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달콤한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오히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반드시 통곡물 혹은 볶은 귀리가루 100% 제품을 선택하시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피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맑아진 피도 흐르지 않으면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힘차게 올라와야 전신순환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대신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자리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누워서 하는 혈류 펌프 운동을 처방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발끝치기와 발목 펌프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붙이고 발끝을 톡톡 부딪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해 주십시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아래로 쏠린 피를 심장 쪽으로 쏘아 올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1분만 해도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사관특이지압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와 혈이 통하는 4개의 관문을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손에 있는 합곡혈험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 발에 있는 태충혈험지 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발등 쪽으로 올라온 곳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기혈순환이 멈춥니다. 수시로 이 4군데를 꾹꾹 눌러주어 통증이 시원함으로 바뀔 때까지 자극해 주십시오. 막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열어주듯 온몸에 순환이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그럼 귀리도 먹고 운동도 하니까 지금 먹고 있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은 끊어도 될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화학물질이라며 거부감을 가지시지만 급성기 위험 상황에서 약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소방수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벽돌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소화기로 불을 꺼야 하듯이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혈전 위험이 클 때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성실하게 드셔야 합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은 불이 꺼진 뒤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집을 튼튼하게 짓는 건축가의 역할입니다. 약으로 급한 불을 끄고 귀리와 운동으로 몸의 기초를 다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벽한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 약을 드시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시면 언젠가는 의사 선생님 입에서 어르신, 수치가 너무 좋아지셔서 약을 좀 줄여도 되겠는데요? 라는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진짜 승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건강과 웃음을 되찾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손주 전화번호가 바로바로 생각나요. 머릿속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을 찾아오신 72세 이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3개월 전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이 여사님은 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머리가 무겁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병원 검사상으로는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혈액순환 장애와 미세혈전의 전조 증상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혹시 이러다 치매가 와서
자식들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크셨죠. 저는 이 여사님께 비싼 약 대신 오늘 말씀드린 아침 귀리 음양탕과 들기름 섭취, 그리고 누워서 하는 발목 펌프 운동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답이었습니다. 2개월 차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밤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여사님은 친구분들과 뒷산 등산까지 다니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눈에 띄게 떨어졌고 무엇보다 혈관의 탄력도가 제 나이보다 5년이나 젊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재료만 넣어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사님이 하신 것은 그저 매일 아침 자신의 혈관을 위해 작은 정성을 들인 것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혈관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 즉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가장 먼저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고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몸에 활력이 돌면 귀찮았던 바깥 외출이 즐거워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100세 시대는 병원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며 가족들과 맛있는 밥 한 끼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귀리 한 봉지를 사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뒤 여러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귀리, 레몬, 음양탕을 드십시오. 볶은 귀리가루 2스푼에 미지근한 물, 그리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더해 혈관의 묵은 때를 씻어내십시오. 둘째, 주방에 기름을 바꾸십시오. 염증을 유발하는 식용유 대신 오메가, 3가 풍부한 생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 누워있는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TV를 볼 때나 잠들기 전 발목을 까딱까딱하고 사관혈을 눌러주어 말초혈관까지 피를 보내주십시오. 혈관 속의 찌꺼기를 청소해서 피를 맑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피가 흐르는 통로인 혈관 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고무호스처럼 탄력 있는 혈관을 만드는 비밀은 바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고무줄처럼 쫀득하게 만드는 천연혈관 보약, 청국장과 나토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냄새 난다고 피하셨던 청국장이 어떻게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지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 한의사 김종민이었습니다. 오늘도 혈관 튼튼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혈관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 즉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가장 먼저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고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몸에 활력이 돌면 귀찮았던 바깥 외출이 즐거워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100세 시대는 병원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며 가족들과 맛있는 밥 한 끼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귀리 한 봉지를 사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뒤 여러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귀리, 레몬, 음양탕을 드십시오. 볶은 귀리가루 2스푼에 미지근한 물, 그리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더해 혈관의 묵은 때를 씻어내십시오. 둘째, 주방에 기름을 바꾸십시오. 염증을 유발하는 식용유 대신 오메가, 3가 풍부한 생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 누워있는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TV를 볼 때나 잠들기 전 발목을 까딱까딱하고 사관혈을 눌러주어 말초혈관까지 피를 보내주십시오. 혈관 속의 찌꺼기를 청소해서 피를 맑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피가 흐르는 통로인 혈관 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고무호스처럼 탄력 있는 혈관을 만드는 비밀은 바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고무줄처럼 쫀득하게 만드는 천연혈관 보약, 청국장과 나토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냄새 난다고 피하셨던 청국장이 어떻게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지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 한의사 김종민이었습니다. 오늘도 혈관 튼튼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